안녕하세요. 건강한 시니어입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양파가 몸에 좋다는 사실 정도는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시청자님들께서 이제껏 알고 있었던 정보보다 양파는 훨씬 더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파는 역사적으로도 훌륭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집트 피라미드를 건설한 일꾼들이 자주 애용하였으며 실제로도 같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사과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먹으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고 할 만큼 각광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튀긴 음식을 많이 먹는 중국인들이 양파를 평소 즐겨 먹기 때문에 심장병 발생률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양파는 이렇게나 몸에 좋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양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양파 섭취법을 적용하시면 혈압, 항염, 뇌세포 건강에 좋은 플라노보이드 성분을 최대 35배가량 더욱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건강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파는 한의학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것이 위를 건강하게 해주고요. 해독작용에도 효과를 보이는 건강 채소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양파의 효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각종 암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어느 한 단체에서는 양파와 마늘 섭취 빈도에 따른 건강 상태를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양파와 마늘을 자주 먹을수록 암 유발 위험이 비례하여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양파와 마늘을 먹은 그룹 모두 콜레스테롤 성분이 감소했습니다만 양파를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 콜레스테롤 감소 수치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양파 속에 들어있는 코세틴이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이는 혈액 속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살려두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혈관벽의 손상을 예방하고 혈압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다른 해외의 연구 사례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폴리페놀과 쿼세틴이라는 성분이 암세포 증식의 억제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암, 대장암, 위암, 식도암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인체 내 발암물질의 전이를 늦춰 항암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가족력이 있는 분들께서는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파는 기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채소로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백내장과 신장병 예방,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양파에는 건강에 좋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령 중간 크기의 양파 한 개의 열량은 44칼로리이며 비타민 C는 하루 권장량의 20%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6, 칼륨,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가 마음만 같아서는 양파의 효능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했다가는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 정도로 양파는 우리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파를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영양분을 통째로 흡수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 이번에는 양파 효능 100%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파에는 유익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좋은 성분을 최대한 섭취하기 위해서는 조리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시 중 하나는 바로 양파를 숙성시키는 것인데요. 양파를 썬 직후에 조리하기보다는 30분 정도 숙성시킨 다음 조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파와 산소가 만나게 되면 양파의 매운 성분인 황화합물이 유익한 효소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분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에 볶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을 사용하면 영양분이 파괴되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달리 양파는 기름에 볶아야 영양소를 더욱 잘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파는 볶을 때 단맛이 강해지니 먹기에도 편해지고요. 이때 사용하시는 기름으로는 카놀라유, 올리브유 등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팥뿌리처럼 국물 요리할 때 양파 껍질을 넣어 육수를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양파 껍질에는 유익한 성분이 다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를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양파 껍질로 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합니다. 다만 뜨거운 물에 우릴 때 나오는 쿼세틴 성분은 매우 미량이므로 차를 만들어 드실 때는 양파 껍질을 푹 우러나오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파 껍질 차 만드는 방법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양파 껍질을 잘게 잘라주세요. 이후 물 약 15리터에 껍질 10g 정도를 넣어주시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여서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말입니다. 혹자는 양파의 껍질에 농약이 묻어있지 않을까 하며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큰 그릇에 양파를 담고 흐르는 물에 손으로 표면을 닦아내면 농약을 말끔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찝찝하신 분들께서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식초를 섞은 물에 5분간 담궜다가 세척해 먹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면 애초에 유기농 양파를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파 껍질 차는 간이 약하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께서는 복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의와 상담 후에 복용하는 게 안전하겠죠. 혹은 양파즙을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양파즙을 마시고는 하는데요. 제가 제대로 된 양파즙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중에는 빨간 양파즙, 보라색 양파즙 등 여러 제품이 있으며 가격대 또한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격보다는 제조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가격 정도는 마케팅으로 얼마든지 뻥튀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물건을 파는데 당연히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말하는 판매자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전체식 양파즙을 섭취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전체식 양파즙에는 양파 전체를 껍질까지 통째로 갈아서 제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양파의 효능부터 섭취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